윤미향 전 의원은 당시 할머니가 폭로를 하자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.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.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. 자, 하지만 윤미향 전 의원 이미 법원에서 횡령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자, 그래도 후원금은 못 주겠다.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. 지난 2020년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에 검찰이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,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.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지난해 11월에 정대역 기부금 8천만 원 횡령 혐의, 여성가족부 보조금 6,520만 원 불법 수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부가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이 화해 공고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재판부가 권고하는 형태입니다. 이 권고를 양 당사자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는데 윤 전 의원 측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이상 그대로 재판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. 윤 전 의원은 앞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저와 제 동료는 무죄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. 자, 그럼 화해 권고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겠다 이 신청하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후부터는 통상의 재판 진행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.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과 입증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윤 전 의원 측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재판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지만 앞서 형사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이 재판부도 이와 같은 내용의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린 이상 그 결론이 크게 뒤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이 사건 이미 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.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. 그 사이에 윤미향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직 모두 마쳤습니다. 하지만 일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언니들,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 가야 우리 먼저 간 언니들한테 내가 말을 할 수 있지. 지난달에도 길원옥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이제 남은 생존자, 피해를 당한 생존자는 7명 뿐입니다. 자, 그런데도 아직 이게 법적으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다.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달 16일에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그 곁에는 동갑내기예요. 1928년. 사실 이 이용수 할머니랑 길원옥 할머니가 생일도 한 1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이런 오래된 벗의 마지막을 배웅을 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저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윤 전 의원은요. 이 법정 다툼이 4년 반 넘게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고 지난해 5월 퇴임 때까지 세수로 말하자면 월급을 연봉을 6억 원, 총 6억 원을 받은 겁니다. 예.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얘기가 됐지만 퇴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어떤 자격, 의원 자격 상실이 되는 횡령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렇게 6억 원 세수 받아놓고 후원금 반환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.